미국의 한 변호사는 회사를 그만두고 크리에이터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로펌에서 받던 연봉은 7만 5천 달러였지만 크리에이터 생활을 시작한 지 단 3개월 만에 18만 달러를 벌었으니까요. 사실 이 정도의 수익은 그리 놀랍지도 않습니다. 18살에 파이퍼 로켈은 계정을 연 지 하루 만에 290만 달러를 벌었고, 이제 20살이 된 소피 레이는 2년 동안 무려 8천만 달러를 벌었죠. 460만 명의 크리에이터들에게 구독자들이 72억 달러를 쓰고 단 42명의 직원이 14억 달러를 버는 성인물 콘텐츠 왕국 올리팬스에서라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의 수업 내용은 고등학생 시절부터 성인 웹사이트 홍보를 통해 연간 수십억 원을 벌었고 22살에는 전세계 최대 성인 웹캠 플랫폼을 만들었으며 구독형 플랫폼이던 올리팬스를 인수한 후 세계 최대 성인물 콘텐츠 플랫폼으로 바꾸어 78억 달러 자산가가 된 레오니드 라드빈스키의 인생사입니다. 1982년 우크라이나 오데사의 부유한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난 레오니드 라드빈스키. 그의 아버지는 구소련 붕괴 이후 우크라이나에서 항구와 석유 무역에 관련된 인맥을 통해 돈을 벌었고 1988년 라드빈스키 가족은 미국 시카고로 이주합니다. 레오의 아버지는 그곳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시작했고 덕분에 레오는 꽤나 풍족한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어릴 때부터 머리가 좋았던 레오는 베이직 프로그래밍 언어를 독학했고 고등학생 시절에는 웹사이트를 만들기도 했죠. 17살이 된 레오는 자신의 코딩 실력을 돈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그는 다른 사업체를 홍보하는 광고를 웹사이트에 올리고 누군가 그 광고를 클릭하면 해당 사업체로부터 소액의 수수료를 받는 제휴 마케팅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택한 사업체는 성인 웹사이트였습니다. 레오는 패스워드 유니버스, 워킹 패스, 울트라 패스워드, 마이 프리페이 사이트와 같은 웹사이트를 만든 후 포르노 사이트에 불법 또는 해킹된 비밀번호를 제공하는 것처럼 홍보합니다. 사람들이 유료 성인 웹사이트를 공짜로 볼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클릭을 하면 실제로는 레오와 제휴를 맺은 성인 웹사이트로 이동했고 그는 수수료를 챙겼죠. 레오는 울트라 패스워드 단 하나의 사이트에서만 연간 180만 달러가 넘는 돈을 벌었고 이 외에도 그는 대기업 이메일 계정을 사칭해 수백만 통의 스팸 메일을 보내는 일도 하면서 20대 초반에 이미 100만 장자의 꿈을 이룹니다. 2004년 22살이 된 레오는 본격적인 성인물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마이프리캠스라는 플랫폼을 만듭니다. 이곳은 사실상 온라인 스트립 클럽이었습니다. 시청자들이 토큰을 구매 라이브 스트리밍 중인 모델에게 팁을 주기도 했고 충분히 많은 토큰을 쓰면 프라이빗 쇼를 살 수도 있었습니다. 모델들은 토큰 수익의 50에서 63%를 가져갔고 평균적으로 한 달에 7만 5천 달러에서 10만 달러를 벌었죠. 마이프리캠스는 전세계 최대 성인 웹캠 플랫폼으로 발전하여 10만 명이 넘는 모델과 500만 명이 넘는 회원을 보유했고 2014년에는 전세계 방문자 수 기준 344위를 기록할 정도였습니다. 매년 수억 달러를 쓰는 사람들 덕분에 레오는 막대한 수익을 거두었죠. 그리고 2018년 새로운 기회를 발견한 레오는 본인의 인생을 바꿀 뿐만 아니라 성인 사업 전체를 바꿀 투자를 결정합니다. 1983년 영국에서 태어난 팀 스토클리는 커스텀스 포유, 글램워십 등의 여러 성인 콘텐츠 웹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아버지로부터 10,000파운드를 투자받아 올리팬스를 만들었죠. 올리팬스의 시작은 음악가, 예술가, 피트니스 코치 등 다양한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취미를 통해 돈을 벌 수 있는 구독형 플랫폼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초반 반응이 너무나 뜨거웠다는 점,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올리팬스에서 성인 콘텐츠를 판다는 점이었죠. 이러한 올리팬스의 폭발적인 성장을 레오가 주목합니다. 2018년 팀에게 연락한 레오는 회사 인수를 제안했고 수백만 달러의 금액으로 올리팬스를 인수합니다. 그리고 올리팬스를 완전히 성인 콘텐츠 중심 플랫폼으로 바꾸죠. 레오는 마이프리캠스를 운영한 경력을 살려 크리에이터들이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유료 메시지, 라이브 스트리밍, 팁 기능을 넣었고 기술 인프라와 결제 시스템도 정비합니다. 또한 수익 구조도 다른 어떤 플랫폼들보다 파격적인 크리에이터가 80%, 회사가 20%를 가져가는 방식으로 바꾸었고 이러한 파격적인 조건 덕분에 수많은 크리에이터들이 올리팬스에서 활동할 뿐만 아니라 자발적으로 플랫폼을 홍보하게 만드는 효과까지 거두었죠. 2019년 말 올리팬스는 팬 계정 1350만 개, 크리에이터 34만 8천 명, 총 지출액 2억 7만 달러를 기록합니다. 성장하던 올리팬스에게 기름을 붓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 수백만 명이 강제로 고립되면서 연결을 갈망하던 이들은 올리팬스로 몰려들었고 일자리를 잃은 수많은 사람들도 돈을 벌기 위해 이곳에서 크리에이터로 활동하죠. 여기에 연예인, 스포츠스타와 같은 유명인사들이 언급하거나 참여하자 인기는 폭발했고 2020년에는 팬 계정 8,200만 개, 크리에이터 160만 명, 총 지출액 22억 달러를 기록합니다. 이러한 성장세는 현재까지도 꺾이지 않고 있죠. 올리팬스의 직원 수는 고작 40여 명밖에 되지 않아 직원 한 명당 매출은 전 세계 기업 중 1위이며 막대한 수익은 모두 레오에게 돌아갑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그는 배당금으로만 18억 2천만 달러를 챙겨갔으며 2025년 기준 레오의 순자산은 약 78억 달러로 추정됩니다.